아, 아. 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보시면 세포호흡 공부하고 있으신데 해당 과정 공부했고 세포호흡은 5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이 단계는 다 외우셔야 되고요. 해당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시험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포도당에서 2개의 피루부산이 나온다 하시면 되고, 포도당은 6탄당이고 피루부산은 3탄당이죠. 그리고 결국 산물은 피루부산 2개, ATP 2개. 그러니까 ATP 2개를 투입한 다음에 4개를 빼내기 때문에 결국 2개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NADH 2개를 얻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첫 단계에서 포도당에 인산을 결합시켜서 포도당 6인산이 되고, 그게 과당 6인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산을 결합시켜서 과당 16, 그 인산기가 2개 붙은 과당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 관여되는 프로틴이 PFK,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고, 얘를 음성 피드백으로 최종 산물인 ATP가 많아지면 PFK 활성을 저해시키고, 또 중간 생성물인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PFK의 활성을 중단시킨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루부산들이 형성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TCA 아니 아세틸 코에이 생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세틸 코에이는 저희 단계들의 위치를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해당 과정이 끝나면 피루부산이 되는데, 피루부산부터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의 안쪽이 기질이죠. 그리고 매트릭스에서 아세틸 코에이 생성이 일어납니다. 다음 아세틸 코에이는 구조식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세틸 코에이가 아니고 피루부산. 예. 피루부산 구조식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이 피루부산이 세포질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로 들어온 상태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가 아세틸 코에이를 만드는데 얘는 되게 쉽습니다. 일단 CO2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H도 날아가고, 그러면 이쪽 그룹만 남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우측, 이 부분이 이제 코에이고요. 얘는 그 조효소죠. 코엔자임이고 조효소인데 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캐리어입니다. 운반체고. 그래서 활성이 높은 물질들을 붙여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코에이 부분이고 이쪽이 아세틸 그룹이죠. 그래서 얘가 아세틸 코에입니다. 그래서 생성 과정은 단순하고, 근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CO2가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EH는 NAD
플러스에 결합을 해서 NADH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 코에이 형성은 단순하고요. 그래서 저기서 일로 오는데 이산화탄소 한 분자 날아간다는 거하고 NADH 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이름이 이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피루부산으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산소가 붙은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갖죠. 그래서 피루부산은 산화가 됐고 NAD 플러스는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부분은 쉽고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 TCA 회로로 들어가겠습니다. TCA 회로는 또 역시 매트릭스에서 일어나고 TCA 회로는 다시 좀 어려워집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사이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사이클은 그냥 블랙박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자에다가 기계에다가 원재료를 투입하면 부산물이 나오고 이 안에 물질들은 계속 돌기만 하고 이 안에 물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보통. 네. 그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아까 여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가 시트르산, 얘는 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숙신일 코에이,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초산이거든요. 얘는 나중에 두 문자를 제가 따드릴 테니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탄소 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얘는 3개였죠? 얘는 2개입니다. 아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죠? 그래서 아세틸 그룹은 탄소 2개짜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시트르산은 6개입니다. 시트르산도 구조식을 암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쉽습니다. 이렇게 W자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3개는 그냥 탄소죠. 그 다음에 여기 3개는 카르복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기하기 쉬우니까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얘가 이름이 TCA 회로고, 이름이 많습니다. 세 가지 다 아셔야 되고, 일단 시트르산은
얘가 첫 번째 물질이거든요. 사이클이 돌아가면 처음 형성되는 물질이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시트르산 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데 이건 발견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다음에 TCA는 트라이 3개 카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르산이 이런 구조식을 갖는 물질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카르복시 기가 3개나 있죠. 그래서 시트르산이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카르복실기를 3개 갖는 산과 관련된 회로다. 그래서 TCA 회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탄소수로 돌아가시면 시트르산은 6개 구조식 외우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소시트르산인데 얘는 이성질체죠. 이성질체는 그 원자들의 개수는 동일하고 구조만 바뀌는 거죠. 구조 이성질체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6개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는 5개고요. 여기서 또 바로 줄어듭니다. 이 코에이는 캐리어라고 말씀드렸죠. 반응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쑥시닐 그룹이 탄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3개, 2개, 6개, 6개, 5개, 4개까지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4개입니다. 그래서 탄소만 보시면은 옥살초산이 탄소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세틸 코에이가 탄소 2개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 CO2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포호흡이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돼서 CO2가 6분자가 나오죠. 그 CO2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나 나왔죠. 아까 구조식 외우셨으니까 CO2 빠지는 모습 보셨죠? 그 다음 쉽습니다. 6개에서 5개로 줄면서 여기서 CO2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5개에서 4개로 줄면서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CO2가 3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6개가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2개 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2번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6개 이산화탄소가 다 빠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ATP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ATP는 여기는 쑥신산이고 여기는 쑥신일 코에인데 이렇게 쑥자가 들어간 두 분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결국 ATP 한 분자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좀 특이하죠.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있겠죠. 근데 이 효소는 ATP를 싫어합니다. ATP, ADP를 못 다루고요. 얘는 GDP, GTP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효소는 GDP밖에 못 다루기 때문에 GDP 얘도 다이포스페이트고 트라이포스페이트라서 이제 인산기 3개로 바뀌지만 여기 G에다 붙여버립니다. 근데 별 문제는 안 되고 다른 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산을 다시 떼면서 그 인산을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다른 효소가 관여하죠. 다른 효소가 저쪽에서 인산을 떼서 ADP에다가 인산을 붙여서 ATP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ATP가 형성되는 건 쑥자 두 분 사이에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DH NADH가 이제 4개 분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물질의 구조식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NADH 나오는 건 기억나시죠? 여기 아까 피루부산에서 CO2 이산화탄소 빠지고 수소 하나가 NADH 생성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구조식을 외워서 이해하시고 그냥 여기는 이소에서 나온다고 기억하시고, 다음 이 전체에서 처음 시작이 리을 받침으로 시작하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인데 그 리을 받침이 있는 여기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하고 이게 말산 다음에 2개가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피루부산 다음, 그 다음에 이소시트르산 다음, 그 다음에 리을 받침 있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그 다음에 말산 다음, 그렇게 나중에 두 문자를 따드릴 텐데 그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ADH2가 한 분자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얘도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여기 쑥자 들어있는 쑥신산 다음에 FADH2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지금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 빠지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ATP 한 분자가 나오는 위치, 그 다음에 NADH는 4군데 암기하셔야 되고 FADH2도 한 군데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CO2는 피루부산이 이제 2개로 갈라졌으니까 여기서 3개씩만 빠지면 되죠. 3탄당이니까. 그래서 3개가 빠진다. 그 다음에 ATP는 한 분자만 나온다. NADH는 4번 빠졌죠. 그 다음에 FADH2는 한 번 빠진다. 한 번 나온다. 생성된다. 근데 이 개수는 마지막에 되게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지금 아세틸코에이하고 TCA 회로를 분리를 해놨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전체를 그냥 TCA 회로라고 주장을 해서 하나로 다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리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유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NADH가 4개 분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쪽 아세틸코에이 생성 부분에서 하나가 나오고 TCA 사이클에서 3개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는 4개가 나오지만 여기서 하나, 사이클에서 3개가 나온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자료 정리하고 두 문자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줄을 좀 그어야 되겠는데요. 아까 116페이지까지 그었죠? 네. 그럼 117페이지로 하셔서 네? 117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116페이지로 가셔서 해당 과정이고, 맨 윗줄 세포 호흡의 주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 뒤쪽에 포도당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통과할 수 없다까지, 다음 포도당은 먼저 세포질에서부터 다음 줄 끝까지 해당이라고 한다까지, 다음 세포질엔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 세포질에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반응식에서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 한 분자가 두 분자의 피부루산으로 분해. 아랫줄에 두 분자의 NADH, 그 다음에 뒤쪽에 기질 수준 인산화로 두 분자의 ATP가 생성. 그 다음에 그 아래 반응 경로 있죠. 그 두 줄 아래에 동그라미 1번 에너지 투자기 쭉 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에너지 회수기, 아랫줄에 뒤쪽에 두 분자의 NADH가 생성되고부터 다음 줄 끝까지 4개의 ATP가 생성된다. 다음 그림에다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림에 해당 과정 설명 있죠? 그 전체 두 줄 그으시고, 다음 해당 작용에 이용해서 아랫줄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음 몇몇 원시적인 세균을 제외한 부터 다음 줄 끝까지 일어난다까지. 그 다음에 아래 예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우측에 상단 해당 작용의 발견은 X표 하시고 보지 마시고, 아래 팁도 X표.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서 얘는 PGAL, P겔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두 줄 아래 G3P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117페이지 가셔서 개념 심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개념 심화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2개 하시고 전체적으로 본문에서 첫 번째 줄 어떤 물질에 인산이 붙는 반응을 인산화, 그 다음 띄고서 ADP에 인산이 붙어 ATP가 합성되는 것도 인산화, 그 다음 아랫줄에 세포호흡에서 ATP가 합성되는 방식에는 부터 끝까지, 그 다음 윗줄에 방금 어떤 물질이 인산이 붙는 반응 인산화라는 걸 1번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고, 뒤쪽 ADP에 인산이 붙어 ATP가 합성되는 것 2번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2번이 1번에 포함되죠. 그리고 별표 3개 정도 하시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기질 수준 인산화 두 줄 아래에 세포호흡에서는 해당 과정과부터 끝까지 줄 그으시고, 이 그림 전체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서 첫 번째 줄 막을 경계로 형성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따라부터 다음 줄 화학 삼투적 인산화라고 하는 데까지, 그 다음 네 줄 아래에 중간쯤에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 에너지가 다음 줄 에너지로 전환된다까지. 그림 2개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 제목이 화학 삼투적 인산화죠. 거기 빨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5줄은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색깔로 줄 다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우측에 화학 삼투력, 두 번째 문단이죠. 화학 삼투력 두 줄 아래에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부터 다음 줄 끝까지. 그 다음 그림 아래로 내려가셔서 양성자 펌프와 ATP 합성 효소에 대해서는 줄 다 그으시고 4줄 다. 광 인산화도 6줄 다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로 가셔서 양가로 3번 아랫줄 중간에 피부루산, 피루부산,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산소가 있을 때에는 산소에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래색으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CO2로 분해된다. 그 다음에 아랫줄 피루부산의 산화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온부터 둘째 줄 거의 끝까지 NADH로 환원시키고까지. 그 다음에 아랫줄에 조효소 A가 결합하여 아세틸 코A가 된다까지.
그다음 TCA 회로에서 여기는 네 줄 다 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NADH 세 분자, FADH2 한 분자, ATP 한 분자는 동그라미 하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번 시트르산의 생성부터 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X표 하시고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우측에 TCA 회로 부분 전부 다 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팁은 앞에 세 줄, 위에 세 줄, 최근 대부분의부터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까지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용어 해설에서 두 번째 시트르산, 카르복시 기가 3개, 아랫줄에 신맛, 아랫줄에 레몬이나 밀감 따위의 과일, 두 줄 아래에 구연산 또는 레몬산, 한 줄 아래에 시트릭 애시드부터 다음 줄 끝까지. 다음 119페이지로 오셔서 그 동그라미 4번, 5번 다 묶어서 X표 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피르부산의 산화와 TC 회로의 전체 과정에서 세 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 반응식 아래에 두 줄도 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로 6개의 CO2, 뭐 8개의 NADH 있죠? 요 4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다음 120페이지로 가셔서 산화적 인산화인데 본문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다음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데부터 그 줄 끝까지 생성된다까지. 그 다음에 아래 소제목들이 있는데 다 동그라미 하시죠.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ATP의 생성 3개 동그라미 하시고, 전자전달계부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는부터 다음 줄 이를 전자전달계라고 한다까지 쭉 줄 그으시고, 한 줄 아래 끝쪽에 전자전달계를 구성하는 사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 아랫줄에 사이토크롬, 그 다음에 햄 그룹을 갖는데, 그 다음에 햄 그룹의 중앙에 있는 철 이온이부터 두 줄 아래 전자를 전달한다까지. 다음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하시죠. 첫 번째 줄 끝에 NADH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줄에 FADH2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아랫줄에 최종 전자 수용체 동그라미 하시고, O2 동그라미 하시고, 최종 전자 수용체 O2에는 별 5개 하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화적 인산화 일반적인 색깔로 그 첫 번째 줄 끝쪽에 NADH와 FADH가 운반해온 전자는부터 다음 줄, 그 다음 줄까지 쭉 그으셔서 셋째 줄 아래 다량의 ATP가 생성된다까지. 나머지 다 치셔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5줄 다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아래 소제목 ATP의 생성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고에너지 전자가 전달될 때부터 두 줄 아래에 막간 공간으로 퍼낸다까지. 다음 뒤쪽에 양성자 펌프, 아랫줄에 내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 아랫줄에 수소이온 H+, 그 다음 뒤쪽에 ATP 합성 효소를 통해부터 끝까지 ATP가 생성된다까지. 그 다음 그림 중요하니까 표시하시고 별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우측에 산화적 인산화 있죠? 전부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의 위치도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아래 팁도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121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산화적 인산화에서 생성되는 ATP 수에 대해서 4줄 다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박스 보시면 개념 보충 박스에 위에 2줄 다 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아래쪽 그림 아래쪽에 1번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일치시죠. NADH, FADH2, 그다음에 중간쯤에 최초 전자 공여체, 다음 산소, 아래줄에 최종 전자 수용체. 그다음에 일반색으로 2번에 전자 전달기에서부터 그 줄 중간쯤 전달된다까지. 그다음에 3번, 4번은 전부 다 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우측에 그 위에 단원은 X표 하시고 NADH와 FADH의 ATP 합성량 X표 하시고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산화적 인산화에서 생성되는 ATP는 전체적으로 표시하시고. 됐죠? 그러면 일단 TCA 사이클까지 했고, 세포흡에서 4번째 전자 전달하고 5번째 ATP 합성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 2개 막이 있는데, 내막 안에 단백질들이 잔뜩 박혀 있어서 거기서 일어납니다. 얘는 그림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120페이지에 120페이지 하단 그림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약간 진한 노란색 부분은 외막과 내막 사이의 막간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큰 그림 좌측에 큰 그림을 3개로 나눠놨죠. 막간 공간, 내막, 기질. 그래서 위쪽은 막간 공간이고 가운데 이 인지질 이중층이 보이시죠? 쭉 길게. 그게 내막이고 위쪽에는 외막이 있는데 이제 외막은 안 그린 거죠. 그다음에 아래쪽이 기질이고 얘가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막 근처를 보시면 요 막 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1, 2, 3, 4입니다. 이거는 다행히 이름을 안 외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막관통 커다란 단백질이 3개가 있죠. 얘가 1, 얘가 3, 얘가 4고 그 옆에 2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1, 2, 3, 4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름은 따로 안 외우셔도 되고 1, 2, 3, 4가 있고, 자 아까 TCA 회로에서 TCA 그 아세틸 코에이 생성하고 TCA 회로를 거치면 그 피루부산 한 분자로부터 NADH는 4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 개 FADH2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그 고에너지 전자를 담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냥 캐리어입니다. 전자를 전달해주기 위한. 그래서 이 NADH가 FADH보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일단 많이 담고 있고,
NADH는 여기 컴플렉스 1에다가 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FADH2는 컴플렉스 2에다밖에 전자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12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NADH가 있죠. 위에 전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텐데 전자를 컴플렉스 1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1은 2에 전달하고 3, 4로 전달을 하죠. 계속 전달된 전자는 맨 마지막에 전자가 오는데 얘를 받아주는 애가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전자 두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들은 다른 데서 끌어와서 결국 결합해서 H2O 물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렇게 전자가 쭉 전달되는 게 전자 전달계인데 뭐 이 컴플렉스 1, 2, 3, 4는 쉽고요. 제일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전자를 처음 주는 애가 누구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NADH하고 FADH2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자를 마지막에 받아주는 애가 누구니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O2입니다. 그래서 O2는 전자를 받은 다음에 수소이온을 끌어와서 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컴플렉스 1, 3, 4는 수소이온을 바깥쪽으로 퍼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톤 펌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프로톤은 그 수소 이온을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톤을 막 바깥쪽으로 퍼내는데 이 1, 3, 4 컴플렉스는 막 단백질이면서 전자 전달을 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 수소 이온을 퍼내는 펌프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달되면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조금 쓰고 나머지 전자를 다른 쪽에 전달하고 그 에너지로 수소 이온을 바깥쪽으로 퍼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좌측의 작은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보면 수소 이온은 결국 막간 공간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전체를 보시면은 매트릭스가 훨씬 크고 막간 공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 안에 수소 이온을 가둬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자 전달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단계가 ATP 합성인데 그림 우측을 보시면 이게 ATP 합성 효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1, 3, 4 컴플렉스가 수소 이온들을 많이 퍼냈죠. 여기 막간 공간에. 그러면 얘네 여기는 농도가 높고 여기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수소 이온들이 이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ATP 합성 효소인데 얘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고 이 ATP 합성 효소는 얘를 F0, 얘를 F1이라고 합니다. 수소가 얘를 통과하는데 수소가 통과하면 이 F1은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옛날 모델들은 이게 이렇게 회전한다고 설명을 하고 요즘 모델은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F0는 회전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전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F1이 받고 이 F1 단위체는 회전을 안 합니다. 근데 수소 이온이 들어오면서 전달한 에너지를 가지고 ADP에서 ATP를 합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물론 인산을 붙여줘야 되죠. 이게 마지막에 5번 ATP 합성 과정이고요. 근데
NADH하고 FADH는 ATP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개수가 다르고요. NADH는 컴플렉스 1에다가 전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1, 3, 4가 다 수소를 하나씩 퍼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 3개를 펌핑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FADH2는 컴플렉스 2에다 전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서 컴플렉스 1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하고 4만 수소 이온을 퍼낼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2개만 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치가 다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세포의 1, 2, 3, 4, 5단계 다고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맨 위쪽에 양가로 4번 산화적 인산화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전자 전달하고 그다음에 전자 전달을 하면 프로톤 펌핑이 일어나서 수소 이온이 막간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게 ATP 합성 효소를 통해 돌아오면서 ATP 합성이 되죠. 그래서 4단계, 5단계를 합쳐서 산화적 인산화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 전달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ATP가 합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전달계를 보시면은 뭐 전달 효소를 포함한 운반체들이 일련의 사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전자를 받고 옆에 애한테 주고 다시 받고 주고, 그래서 환원 산화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사이토크롬하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보시면 NADH와 FADH가 전자를 전자 전달계에 주면 4개 컴플렉스가 쭉 전달하고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리고 끝에 전자를 마지막에 받아주는 친구가 O2 산소고,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최종 전자 수용체. 그러니까 각각 컴플렉스 1, 2, 3, 4는 전자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까 전자 수용체이기도 하고 전자 공여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초로 전자를 준 애가 누구니? NADH, FADH2.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은 애가 누구니? O2. 그게 중요한 거고 지문화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ATP의 생성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소 이온이 이제 한쪽 막간 공간에 쌓여 있으면 얘가 이제 막간 공간하고 기질 사이에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수소 이온들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ATP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이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NADH는 3개의 ATP, 그러니까 상단 네 번째 줄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네요. NADH 한 분자 동그라미, FADH 한 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개의 ATP, 2개의 ATP.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보충에 그 굉장히 복잡한 뭐 조효소부터 사이토크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표시하시고 X표 하시고 보지 마시고 나머지 설명들은 쭉 읽어보시면 뭐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물질이 얼마가 생성됐느냐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그다음에 TCA 사이클, 첫 번째 해당 과정이고 얘는 두 번째 아세틸 코일 생성하고 TCA 사이클 같이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해당 과정에는 222 3개 숫자 228이니까 외우시기 쉽죠. 222 표시하시고 여기는 한 칸 비우시고 282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펜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얘는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 피루부산, 그 다음에 얘는 ATP, 얘는 NADH, FADH2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팔은 2 플러스 6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 아세틸코에이 생성하고 TCA 사이클을 분리할 때는 NADH가 여기서 한 분자 나오고, 그러니까 피루부산 하나일 때 하나 나오고 TCA 사이클에서 3개 나오죠. 근데 피루부산 두 분자니까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해석을 하시면 해당 과정에서는 피루부산이 2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ATP가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ADH가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 피루부산 2개는 이 단계로 들어가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피루부산 2개의 분자가 들어가면 ATP 2개, NADH 8개, FADH2 2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아세틸코에이 단계하고 TCA 사이클을 분리하면 NADH는 2개, 6개가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기 4, 5단계를 합친 게 산화적 인산화죠. 그래서 일단 ATP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거칠 필요가 없고 NADH하고 FADH2는 반제품이기 때문에 ATP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TP는 4개의 ATP, 그 다음에 합치면 10개의 ADH, 여기서 2개의 FADH2가 되죠. 그 다음 그대로 4개 ATP, 그 다음에 얘는 NADH 한 분자당 ATP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곱하기 3, 그러니까 얘는 30개, 얘는 곱하기 2, 그래서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토탈이 되게 38개. 이 내용도 자료에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세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최대 38개 ATP를 얻어낼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묻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여기를 잘라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뭐뭐가 몇 개 나오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려면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요 NADH 2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해당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거든요. 근데 이 NADH는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대신 셔틀링을 통해서 여기가 세포질이고 미토콘드리아면 NADH가 직접 들어가진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에 있는 NADH에다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뭐 뇌세포나 근육세포였나? 하여튼 에너지를 좀 빨리빨리 써야 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도 상관없는 세포들은 FADH2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ATP를 3개 만들 수 있지만 얘는 2개밖에 못 만들죠. 그래서 여기 해당 과정에서 나온 NADH가 2개인데 얘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물질에다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FADH2에다가 전달하게 되면 ATP 2개를 손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30개가 아니고 28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이 36개 ATP가 됩니다. 예. 그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때 다시 보시기로 하시고요. 예. 교재를 보시면 122페이지 상단에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암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그대로 그려서 줄을 맞춰서 하시는 연습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게 쉽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예. 예, 어려운 부분이라서 진도가 되게 늦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는 그 세포호흡이 세포호흡이 5개로 나와 있네요. 네. 세포호흡이 5개고 발효가 하나인데 세포호흡에 해당하는 5개만 일단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